국내 프로야구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80년대부터 호남에 연고를 둔 해태 타이거즈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행복했고 하나가 되었다. 응원가 치고는 느리고 애젓뛴 가락. 그러나 승리에 대한 응원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어김없이 사람들은 목포의 눈물을 불렀다. 우익수적 적시타. 더없이 슬픈 눈물의 노래 같지만 부르고 나면 어쩐지 힘이 생기는 삶의 뒷심 같은 노래. 1930년대 발표된 노래 하나가 7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006년 3월 22일) 이난영 기념사업 추진회가 난영의 음반을 CD로 새롭게 제작,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다. 목포의 눈물을 비롯한 난영의 히트곡을 전성기 시절의 목소리로 되살린 이 행사는 난영의 노래를 우리 시대의 문화 아이템으로 복원시키려는 그녀와의 동행, 그 첫걸음이었다. 고향의 마음 항상 들으면 정답고 기분 좋고 옛날 흘러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으니까 딱 이 노래 들으면 딱 목포 생각나잖아요. 어린 시절 일본에서 난영의 노래를 들었다는 제일교포는 노래의 신이라고 표현할 만큼 난영의 노래에 애정을 갖고 있다. 전설진의 유인이라 할까요? 좀 그렇게 노래 신이라고 하면 되죠. 네. 속칭 양동 육거리로 불리는 목포시 양동 126번지. 일본의 수탈이 기승을 부리던 1916년 난영은 유달산이 바라보이는 이 허름한 동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제주도에 남의 집 살이를 하러 떠날 만큼 궁핍한 환경이었다. 어머니가 있는 제주도에 건너가 낭랑극장에 막간 가수로 활동하던 중 불사조로 데뷔했고 이옥순이라는 본명 대신 난영이라는 예명도 갖게 되는데 난영이 가요계 여왕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 1934년 조선일보사는 전국 6대 도시를 대상으로 향토 가사 현상 공모를 실시하는데 목포의 문학청년 문일석이 쓴 목포의 노래가 3,000편의 응모작을 물리치고 1등으로 당선된다. 흥행의 귀재로 알려진 OK 레코드사 이철 사장이 목포의 노래를 목포의 눈물로 바꿔 당대 최고의 작곡가 손목인에게 곡을 의뢰하고 목포 출신의 가수 이난영에게 이 노래를 주었다. 여기는 목포 유달산 열시다. 생각나는 것은 나이는 그때 1916년생. 지금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나이가 16, 17이겠죠. 마음이 어찌나 착하고 또 얼굴이 곱고 마음이 명랑합니다. 누구나 봐도 다 탐을 내는 이난영이 또 노래를 어떻게 잘 부르는지요. 내가 한 서너 번 노래를 가르쳐주면 나보다 뺨칠 정도로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노래가 나오는지 나도 모르죠. 참 기맥힐 정도였습니다.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1930년대 중반은 레코드와 축음기의 전성기였다. 일본에 본사를 둔 레코드 회사까지 우리나라에 지점을 차릴 정도였는데 이런 분위기를 타고 목포의 눈물은 발표되자마자 제작사도 놀랄 만큼 히트를 치게 된다. 여기에 깜짝 놀란 조선 총독부는 민족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트집을 잡아 목포의 눈물 레코드 판매를 금지해버렸다. 외정 때
종로서 경찰서에서 목포의 눈물이 한참 희대할 무렵 노래를 못 팔게 금지했습니다. 왜? 300년 원한 품은 왜 우리들한테 원한을 300년이나 품었느냐는 이런 것이 옳지다. 하하하, 그게 아니올지다. 사랑을 품은 원앙새 암컷 수컷이 서로 정을 토하느라 품어 안은 것이 옳지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300년 원한 품은 원앙새가 서로 품고 있는 사랑 표현이라는 문일석의 재기 넘치는 일화가 알려지면서 목포의 눈물의 인기를 더하게 된다. 식민지 시대에 나라 잃은 백성들의 울분과 서름을 달래주는 이 노래의 깊은 맛을 가장 절묘하게 살려낸 것은 겨우 19의 소녀 이난영이었다. 목포의 눈물이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조선총독부는 당시 일본의 최고 작곡가와 작사자, 가수를 묻고 목포의 눈물과 대적시킬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까지 했다. 이 곡이 어느 정도 히트했냐고 그러면요. 1934년에 이 음반이 나왔는데 6년 후인 40년에 조사한 결과 6년 동안에 팔린 그 음반이 10만 매였어요. 10만 매. 네, 약 그때 10만 당시로는 매. 정말 네. 굉장히 그러면 세겠네요. 일본에서 네. 제일 많이 팔린 음반의 가수가 누구냐면은 미치야코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거기 9만 매였거든요.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도 초판이 3만 매나 매진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는데 우리 가요로서는 최초로 일본어로 취입되어 일본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레코드 가게마다 목포의 눈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난영은 만주와 중국까지 공연을 다니는 당대 최고의 여류 가수 반열에 올랐다. 목포의 눈물은 이난영의 눈물이 아닌 민족의 눈물로 바뀌면서 민족 혼이 담긴 국민 가요로 자리 잡는다. 근데 그분도 100년의 그런 가수가 한 사람 날똥말똥입니다. 물론 남인수 선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돌아가신 박시순 선생이 늘 저하고 같이 앉으면은 남인수 씨나 이난영 여사 같은 그런 가수가 100년에 있어도 참 나오기 어려운 가수다. 일제강점기 호남 벌판에서 모은 쌀과 목화, 소금을 일본으로 빨아가는 빨대 역할을 해야 했던 목포항. 이 슬픈 현실이 난영의 애절한 음색과 맞아떨어지면서 목포를 알리는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다. 제가 그 이난영 선생의 목소리, 노래를 들을 때 느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림이 있어요. 심성이 굉장히 순수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픔을 견뎌낸 의지 같은 게 느껴져요. 아마 자녀 키우시느라고. 인생이 꼭 바깥에서 본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한때가 있으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난영 선생의 목소리를 들으면 목포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대중가요만큼 한 나라의 국민성이나 지역성을 닮은 것은 없다. 1935년에 발표된 목포의 눈물이 끊임없이 불려지고 이어져 오는 것은 한국인의 전형적인 정서와 목포의 서정성을 잘 다독여주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부터 어렵고 소외된 시절을 건너오는 동안 우리의 암울한 정서를 달래준 어머니 같고 누이 같은 노래. 목포의 눈물이 새로운 세기를 맞고 있다. (90년) 전 난영이 태어나고 가수의 꿈을 키웠던 그 거리를 장년이 된 난영의 아들딸이 찾았다. 이난영을 사랑했던 목포 사람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 (54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후 처음으로 찾은 어머니의 생가터. 말로만 들었던 어머니의 동상을 처음 본 딸 숙자 씨는 생전에 어머니를 대한 것처럼 목이 메인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도 쉽게 건너올 수 없었던 고국이었다. 납북된 아버지의 영향으로 고국 출입이 쉽지 않았던 시절, 비행기표를 들고도 끝내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그간의 한이 새삼스러워 숙자 씨는 오래도록 눈물을 훔쳤다. 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7남매를 남편의 대를 잇는 음악가로 키우고 싶어 했던 어머니 이난영. 어제 한국말 가시가 보니까 한국말 잘해요. 자신들이 일찍 고국을 떠남으로써 어머니의 노래 인생을 기리는 후속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상 마음 아팠었는데 이렇게 고향 목포에서 자신들의 빈자리를 대신 해주었다는 것에 고맙고 미안할 뿐. 어머니와 어머니의 노래를 흘러간 역사가 아닌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생생한 문화의 숨결로 되돌려 놓은 목포 사람들의 애정이 남매는 눈물겹다. 김숙자, 제가 숙자입니다. 그래서 김시스터를 어머니가 만드셨을 적에 셋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었고, 그다음에 우리 태생이는 막둥이고, 거기에 김영조 우리 오라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김영일, 우리 김애자, 저의 바로 밑에 김애자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1987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 한 47년간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 시민들이 이렇게 협조를,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협조를 해서 우리 어머니 동상까지 세워주시고 앞으로 또 큰 일을 하시는 데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목포에서 노래와 함께 살아있는 전설로 서 있는 어머니 이난영. 고향 사람들의 뜨거운 환대와 어머니의 노래가 생생하게 불려지고 있는 곳. 왜 어머니가 고향을 그토록 그리워했는지 남매는 비로소 이해할 것 같다. 여기가 맨 지금 여기가 또 여기가 옛날 같지 않아서 또 이렇게 리모델 굉장히 아주 멋있게 그때는 가이단 들이지 않았었거든. 근데 또 와보니까 너무 좋겠네. 유달사는 이난영이 부른 목포 노래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리움의 공간. 어머니 이제 노래지. 고향 목포에서의 어머니 난영의 존재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노래빛. 난영은 평소에도 항구 도시 목포에서 태어난 것을 가수로서의 축복으로 여겼다고 한다. 목포 앞바다의 파도 소리, 항구에 들어오는 어선들의 기적 소리, 서구문물이 일찍부터 들어온 덕분에 매일 들을 수 있었던
거리의 축음기 노랫소리 등이 자신의 노래의 고향이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난영의 노래 속엔 고향 목포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 목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 이 뜨거움으로 어머니를 껴안듯 어머니의 노래와 목포를 껴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상업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목포의 눈물을 하실 때 그저 우리 먹고 사는 거 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시는 걸로만 우리가 들었지, 이렇게 정말 어머님이 유명하시고 목포에 이렇게 유명하게 되신 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머니 목소리가 참 좋으셨었다. 아, 저러니까 훌륭하게 이렇게 모시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에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배고파 엄마 하고 칠남매가 누워있을 적에, 집에서 누워있을 적에 엄마가 맨발 벗고 뛰어가셔서 목포의 눈물 한 번 부르시고 주먹밥 2개 가져오셔서 우리 입에다 넣어준 생각. 예, 근데 자식을 지금 길러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걸 지금 느껴요. 아버님 없이 네, 아버님 안 계시고 그렇게 혼자서 자식 7남매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요. 지금 그게 철이 나는 모양이죠 우리가. 아버지가 납북되고 끼니마저 장담할 수 없을 때도 자식들의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려고 허름한 무대에까지 섰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항구에 맺는 절개 목포의 사랑. 엘레지의 여왕으로 노래에서 성공한 것과는 달리 난영의 여자로서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다. 22살의 나이로 당대 최고의 천재 작곡가 김혜성과 화려하게 결혼했을 당시만 해도 난영은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여자였다. 그러나 한국 전쟁 와중에 남편 김혜성이 납북된 후 난영은 가수로서의 활동을 접고 7남매 뒷바라지에 인생을 걸었다. (1954년) 딸 숙자와 애자, 오빠 복령의 딸 민자를 묶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보컬 그룹 김시스터스를 만들어 미국으로 보낸 다음 세 아들로 구성된 김보이스까지 미국 활동을 하게 했다. 언젠가 김시스터즈가 미국에 가서 성공을 하고 처음으로 65년도인가 6년도에 제가 TBC PD를 할 때 세종문화회관, 그 당시 시민회관에서 환향 음악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구절에서 애자가 울던 그 구절을 목포의 눈물에, 그걸 보면서 와, 피는 살아있고 외국 가가지고 외국 노래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목포의 눈물 부를 때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는 그녀를 보면서 야, 전 정말 그 노래는 그 안에 피도 섞여서 노래가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한 일이 있는데, She would always stop the show in Korea. Mother told us. 1962년 미국에 간 난영이 김시스터스와 함께 출연한 에드 셜리번 쇼 프로그램. 아리랑 아리랑 고개는 할렐루야, 우리 님이 넘든 고개요. 할렐루야, 그 고향 산천 고개는 할렐루야. 팝의 본 고장에서도 난영은 우리말과 특유의 애절한 비음으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자녀들과 공연을 하며 보낸 미국 생활에서도 난영은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렸다고 한다.
칠남매를 자신의 뒤를 이어 대중음악가로 키우는 것이 소원이었던 난영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앞서가는 음악 교육을 시켰다. 자상하시고 한마디로 열성분자. 자식들에 대한 그 애착이라는 거는 누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꼭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예술 계통에 나벼내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무용, 노래, 가야금, 드럼, 색소폰, 영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마스터할 수 있게 그렇게 개인 레슨을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실제로 김 시스터스는 가야금과 장고 등 우리 전통 악기에서부터 백파이프와 기타, 피아노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악기를 두루 섭렵했고 다양한 음악에 대한 조예를 넓혔다. 단순히 노래하는 중창단에 머물지 않고 팝의 본고장 미국 무대에서도 뒤지지 않는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난영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음악성과 아버지 김여성의 음악적 감각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가수로 한국 가요사를 장식하고 있다. 대중가요는 한 시대의 얼굴이며 표정이다. 그러나 이난영의 노래는 어느 특정한 시대에 머물지 않고 70년 동안 목포 사람들의 삶과 동행했다. 기적도 목이 메인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14시간을 달려 도착한 목포역. 피곤한 눈 사이로 가장 먼저 파고들던 노래가 바로 목포의 눈물이었다. 목포의 눈물이 목포를 상징하는 문화 코드로 수십 년의 생명력을 지닌 것은 사람들의 정서와 기질을 원형의 모습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포 애국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애칭까지 붙일 정도로 이 노래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올 때는 좀 피곤하다 싶었는데 목포역에 첫 발을 내디니까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그 애절한 노랫소리가 아, 고향이 왔구나 하는 편안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람은 가고 없지만 노래는 여전히 목포의 상징으로 남아 이 시대를 함께 넘고 있다. 녹음이 안 돼 있고요. 소리가 사운드가 안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지 7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100년에 나올까 말까한 천부적인 가수라는 평을 받는 이난영의 음색. 네, 이제 이분의 이제 노래 패턴, 발성 패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주 가성의 여린 소리를 이제 비강공명을 일으켜서 이제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냐면 아주 곱고 여리면서도 이제 비강 안에서 이제 공명을 일으키면서 울림을 좋게 하는 거죠. 이제 콧소리가 많이 섞이는 듯하게.
이런 건 이제 과거에는 많이 이런 풍의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좀 여리고 보호 본능을 작동하게 하고 애절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음의 진성과 고음의 가성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부드럽고 애절한 분위기. 이 점이 이난영과 다른 여가수들을 구별짓는 특징이다. 애절한 비음에 흔들리는 미성에 고음이 섞여 더 애잔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는 망향의 울분을 달래는 민족의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목포의 눈물은 삶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 앉았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쉴 틈도 없이 이어지는 고단한 노동의 현장. 남도 육자백이나 진도 아리랑처럼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노래. 낭창낭창 넘어가는 가락이 영락없이 남도 창 같은 느낌을 준다. 잔치집에서 홍어를 먹어야 잘 먹었다고 여기는 것처럼 목포 사람 중에서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가 바로 목포의 눈물이다. 노래 가물거리며 1935년에 발표된 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 시대를 적시고 있는 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남도 사람 특유의 정서와 한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또 혼자 일하면서도 부르고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 노래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요. 슬프고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 노래가 목포의 눈물이 슬퍼라. 혼자서 부를 때는 더없이 슬픈 비애의 노래 같지만 여럿이 함께 부르면 더없이 흥겹고 힘이 솟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웅축시켰다가 폭발적으로 뽑아올리는 잠재력이 이 노래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 우리 그 예술계에서는 항상 어떤 행사가 끝나면은 쫑파티라는 거 있어요. 특히 뭐 연극이나 이런 건 더 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누구부터 시작이랄 것도 없이 그냥 모이면은 목포 애국가로 통했어요. 그래서 목포 애국가 시작하면은 의뢰의 목포의 눈물이 나오곤 뭐 그렇게 늘 가까이 했었죠. 다음 공연이 목포면 난영 누님 고향. 어머, 이난영과 그녀의 노래는 이제 우리 시대의 문화 코드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목포의 눈물에 주목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문화 씨앗으로 새롭게 돌아오고 있다. 목포의 눈물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목포 시내 한 악기점. 한국에 온 지 50년이 넘은 일본 출신의 김정수 씨는 아직도 일본에서 듣던 목포의 눈물 멜로디를 잊을 수 없다. 데이쿠 미네라는 사람이요, 일본 저 기타니스트거든요. 그 사람이 레코드를 냈는데 목포의 눈물이 나와요, 기타 반주로. 그래서 우리 동네 애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서 이제 한번 틀어보자 해서요. 틀었는데 목포가 이제 잘 안다니까 틀었어요. 어떻게 아주 기가 막힌데요. 일본 사람이 있고 목포의 눈물을 기타로 친디요. 기가 막히부터 그때 아주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살다 보니까 이제 목포에 와서 살게 됐죠. 그러니까 항상 그때 거기 생각이 나요.
유달산 중턱에 세워진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세운 사람이 바로 김정수 씨의 남편 박오주 씨. 그때 그 유달산에다가 가사비를 기증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주인 양반이 목포의 눈물을 그렇게 이제 좋아하시니까 우연히 그렇게 집이 형편도 좋지도 않았는데 그 가사비를 만들었어요. 그때 돈으로. 그때 몇 년 전이 35년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유달산 올라가니까 날짜가 딱 적혀 있대요. 횟수로 다 세보니까 꼭 35년. 어머니는 신문에 놔두고 다 어려놨어요. 예. 목포의 눈물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악기점을 운영하던 박오주 씨는 이난영 LP판을 팔아 기반을 잡았다. 늘 난영에게 빚을 진 느낌을 갖고 있던 그는 마침내 사재를 털어 1969년 유달산 노래비를 세우게 된다. 전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대중가요 노래비였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목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난영의 애젓된 음색에다 한국 고유의 정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목포는 한과 서름이 배어있는 도시 혹은 그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대중문화 속에서 유독 목포가 이별과 눈물, 정한의 항구 이미지로 굳어진 것도 이난영이 부른 이런 목포 노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아무래도 저희 지금 목포 지역이 다도해, 그다음에 유달산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목포 시내의 어느 곳도 거의가 다 유달산이라든지 노족봉 그 외에 그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그 배경으로 하는 작사 작곡된 유달산 지금까지 나온 대중가요 중 목포와 관련된 노래는 이미자의 유달산아 말해다오, 송춘희의 영산강 처녀, 대전 블루스 등 총 120여 편. 인구 26만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이토록 많은 노래가 존재하는 도시가 또 있을까? 이난영의 목포 연작 히트는 목포의 이미지를 상품화시키는 효과까지 나오면서 가요계는 앞다퉈 향토가요 시리즈를 내놓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난영 선생이 목포의 눈물을 했기 때문에 목포가 더 빛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포의 눈물이 목포가 더 빛나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다른 고을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고장의 고향 노래를 많이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목포의 눈물 시발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난영이 고향 목포에 대한 노래를 유독 많이 불렀던 것은 오빠 이봉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음악적 재능이 남달랐던 오빠 이봉룡은 난영의 성공을 배경으로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동생을 위한 목포 노래를 연달아 발표한다. 목포를 알린 또 하나의 히트작 목포는 항구다도 오빠 봉룡의 작품이다. 이 노래 역시 목포의 유서 깊은 지명들이 고스란히 등장하는데 이런 노래들이 히트하면서 목포에 대한 친근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남편 김혜성의 납북과 7남매의 미국 이민 후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40대의 이난영에게 찾아온 마지막 사랑. 상대는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 남인수였다. 남군은 북에 납치되고 생사를 모르고 자기가 피관을 사가지고 그 모진 병이 들었는데 그 남인수 선생이 그 병을 병줄로 놓기 위해서 치극정성을 뒤받들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까지 다 눈 감아두자는 노래까지 만들었다고. 눈 감아 드리오리. 남인수가 세상 뜨기 전 병상에서 불렀다는 눈 감아 드리오리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덮어주고 싶은 반야올과 오빠 이봉룡이 만든 곡이다. 두 사람은 난영이 행복해져서 가요계로 돌아오기를 바란 것이다. 생각하면 오늘 시공간 무대에서 가요계 선배였던 가수 고복수 씨 은퇴 공연을 계기로 남인수와 가까워졌는데 난영의 삶의 무대 또한 고별을 예고하고 있었다. 공연에 출연 못할까 봐 제일 걱정했습니다만 다행히 죽지 않고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같이 쓰게 된 것을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 오늘 방송도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저는 단지 1965년 4월 11일 남인수마저 떠나고 병마와 외롭게 싸우던 이난영은 목련꽃처럼 쓸쓸하게 떠나갔다. 이제 막 시은을 바라보던 48. 애꿎은 목소리로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요계의 불멸의 여왕. 지난 2005년 여름 경기도 파주 용미리 공원묘지에 있는 이난영 묘소를 찾은 이들이 있었다. 생전에 화려했던 대중적 인기와는 정반대로 너무도 쓸쓸하게 방치된 난영의 묘지. 술잔을 올리듯 이들은 목포의 눈물을 바친다. 이난영의 묘를 고향 목포로의 이전을 추진 중인 가수 이난영 기념사업회 회원들이다. 그리고 2006년 3월 이난영의 묘를 이장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난영 음반 자료를 중심으로 이난영 추모 전시회가 개최되면서 난영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고 목포 시민들이 중심이 된 이난영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었다. 이난영 기념사업회가 첫 사업으로 이난영의 묘지를 고향 목포의 품으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한 것은 이난영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는 의미가 크다. 이런 작업을 통해 이난영과 그녀의 노래는 시대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저 국민 가수인데 네.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지? 목포의 눈물 하면. 네, 목포의 눈물. 네. 우리 어머니 여기 계세요, 다 지금. 아 여기? 네, 아이고. 지금 계세요. 아이고. 길 바다 위에 울지 말아요. 물 하나 이난영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목포의 품으로 돌아왔다. 목포의 눈물 가사에 나오는 사막도 20년생 백일홍 나무 밑에 수목장으로 안치되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수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명이 굉장히 긴 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난영 선생님의 가수의 화려했던 꽃이 너무나 어울리는 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3일 카페 복숭아꽃 살구꽃에서
가수 이난영 음악감상회를 개최했습니다. 묘소 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짧은 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백일홍으로 다시 돌아온 이난영.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향 목포의 품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은 이난영은 무수한 꽃잎을 피워내며 다시 노래의 그늘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흘러간 가요가 아닌 살아있는 우리들의 노래로 난영의 노래를 다시 부를 것이다. 가수로서는 더없이 화려했으나 여자로서의 삶은 순조롭지 못했던 어머니 난영을 삼남매는 고향에 묻고 사람들은 목포의 어머니로 목포의 딸로 난영을 받아들였다. 이곳에서 이난영은 목포와의 새로운 동행을 시작할 것이다. 목포 시인은 난영의 귀향을 기념해 목포 앞바다가 바라보이고 유달산이 보이는 사막도에 이난영 공원을 조성했다. 이 목포 시민님들이 이렇게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여기다 모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제 일생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감동이. 가요계 후배들도 대중가요의 본고장으로 목포를 각인시킨 선배 가수의 귀향을 지켜봤고 그녀의 노래에 의지해 한 시대를 넘어왔을 중장년층 팬들도 돌아온 난영에게 연정의 꽃을 바친다. 나라 잃고 세상의 먼지처럼 떠돌던 식민지 백성들에게 아련한 노이처럼 노래를 불러주던 이난영은 긴 세월 동안 우리들의 어머니였고 누이였으며 연인이었다. 우리의 대선배님이시고 정말 가요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신데 이곳이 아닌 파주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계셨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우리 선배님이 그동안 고향에 오지 못하시고 타향에서 홈백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 정말 고향 품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하나, 둘, 셋. 난영의 유해가 안치된 백일홍 나무 옆 목포는 항구다 노래비도 세워졌다. 목포의 눈물이 불려진 70년 동안 우리 민족의 눈물과 한 그리고 기쁨과 희망을 그대로 옮겨 심는 의미 있는 작업. 이난영이 돌아옴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목포를 상징하는 문화 고심체를 온전히 가진 셈이다. 잊혀져가는 그러한 그 민족혼을 한번 다시 살린다는 의미에서 좋고요. 목포가 낳은 그런 유명한 가수를 목포에 모신다는 것은 예향 목포의 앞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고향 목포를 누구보다 사랑했으나 쉽게 돌아오지 못한 고향. 죽어서 가요계의 전설이 된 난영을 살아있는 문화 차원으로 다시 되돌리는 일은 그녀를 다시 품은 고향 목포의 몫이다. 네,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는 참 그 어떤 노래보다도 매년 가을 MBC 주최로 열리는 난영 가요제도 이난영을 새롭게 부활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다. 지난 1968년 처음 시작된 난영 가요제는 가수의 이름을 내건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제로 한국 전통 가요의 맥을 잇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목포의 눈물을 흘러간 가요가 아닌 세월과 함께 흘러온 생명력 있는 노래로 키워가는 것은 새로운 문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어떤 우리 애국자들이 다 망명하고 또 조국을 위해서 뭐 상해로 또 망명하고 이런 분들도 고복수 선생의 타양살이 부르죠. 황성의 터. 그런 노래가 전부 돌아가신 그 어르신네들의 작품 아닙니까? 그 명작이죠. 이거는 뭐 100년, 200년도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목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935년에 발표돼 70년이 넘도록 수많은 서민들의 한과 눈물을 어루만져준 노래. 식민지 시대 때는 나라 잃은 백성들의 울분과 한을 달래주는 망향가로, 현대사의 가쁜 언덕길에서는 소외되고 밀려난 서민들의 서름을 달래주는 시름가로, 때로는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잠재력으로 우리 역사와 함께 살아온 이난영과 그녀의 노래 목포의 눈물. 이제 난영이 돌아옴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동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를 향한 문화 동행. 이난영은 영원한 목포의 노래, 목포의 사랑이다. 목포시 양동 126번지. 일본의 수탈이 기승을 부리던 1916년, 난영은 유달산이 바라보이는 이 허름한 동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제주도에 남의 집 살이를 하러 떠날 만큼 궁핍한 환경이었다. 어머니가 있는 제주도에 건너가 낭랑극장에 막간 가수로 활동하던 중 불사조로 데뷔했고 이옥순이라는 본명 대신 난영이라는 예명도 갖게 되는데, 난영이 가요계 여왕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 1934년 조선일보사는 전국 6대 도시를 대상으로 향토 가사 현상 공모를 실시하는데, 목포의 문학청년 문일석이 쓴 목포의 노래가 3,000편의 응모작을 물리치고 1등으로 당선된다. 흥행의 귀재로 알려진 OK 레코드사 이철 사장이 목포의 노래를 목포의 눈물로 바꿔 당대 최고의 작곡가 손목인에게 곡을 의뢰하고 목포 출신의 가수 이난영에게 이 노래를 주었다. 여기는 목포 유달산 열시다. 생각나는 것은 나이는 그때 1916년생. 지금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나이가 16, 17이겠죠. 마음이 어찌나 착하고 또 얼굴이 곱고 마음이 명랑합니다. 누구나 봐도 다 탐을 내는 이난영이 또 노래를 어떻게 잘 부르는지요. 내가 한 서너 번 노래를 가르쳐주면 나보다 뺨칠 정도로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노래가 나오는지 나도 모르죠. 참 기맥힐 정도였습니다.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1930년대 중반은 레코드와 축음기의 전성기였다. 일본에 본사를 둔 레코드 회사까지 우리나라에 지점을 차릴 정도였는데, 이런 분위기를 타고 목포의 눈물은 발표되자마자 제작사도 놀랄 만큼 히트를 치게 된다. 여기에 깜짝 놀란 조선 총독부는
민족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트집을 잡아 목포의 눈물 레코드 판매를 금지해버렸다. 외정 때 종로서 경찰서에서 목포의 눈물이 한참 히트할 무렵 노래를 못.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도 쉽게 건너올 수 없었던 고국이었다. 납북된 아버지의 영향으로 고국 출입이 쉽지 않았던 시절, 비행기표를 들고도 끝내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그간의 한이 새삼스러워 숙자 씨는 오래도록 눈물을 훔쳤다. 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7남매를 남편의 대를 잇는 음악가로 키우고 싶어 했던 어머니 이난영. 어제 한국말 할 시간이니까 한국말 잘해요. 자신들이 일찍 고국을 떠남으로써 어머니의 노래 인생을 기리는 후속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상 마음 아팠었는데, 이렇게 고향 목포에서 자신들의 빈자리를 대신 해주었다는 것에 고맙고 미안할 뿐. 어머니와 어머니의 노래를 흘러간 역사가 아닌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생생한 문화의 숨결로 되돌려 놓은 목포 사람들의 애정이 남매는 눈물겹다. 김숙자, 제가 숙자입니다. 그래서 김시스터를 어머니가 만드셨을 적에 셋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었고, 그다음에 우리 태생이는 막둥이고, 거기에 김영조 우리 오라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김영일, 우리 김애자, 저의 바로 밑에 김애자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1987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 한 47년간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 시민들이 이렇게 협조를,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협조를 해서 우리 어머니 동상까지 세워주시고 앞으로 또 큰 일을 하시는 데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목포에서 노래와 함께 살아있는 전설로 서 있는 어머니 이난영. 고향 사람들의 뜨거운 환대와 어머니의 노래가 생생하게 불려지고 있는 곳. 왜 어머니가 고향을 그토록 그리워했는지 남매는 비로소 이해할 것 같다. 살기 금지했습니다. 왜? 300년 원한 품은 왜 우리들한테 원한을 300년이나 품었느냐는 이런 것이 옳지다. 하하하, 그게 아니올지다. 사랑을 품은 원앙새 암컷이 서로 정을 토하느라 품어 안은 것이 옳지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300년 원한 품으는 원앙새가 서로 품고 있는 사랑 표현이라는 문일석의 재기 넘치는 일화가 알려지면서 목포의 눈물의 인기를 더하게 된다. 식민지 시대에 나라 잃은 백성들의 울분과 서름을 달래주는 이 노래의 깊은 맛을 가장 절묘하게 살려낸 것은 겨우 19의 소녀 이난영이었다. 목포의 눈물이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조선 총독부는 당시 일본의 최고 작곡가와 작사자, 가수를 묶고 목포의 눈물과 대적시킬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까지 했다. 이 곡이 어느 정도 히트했냐고 그러면요. 1934년에 이 음반이 나왔는데 6년 후인 40년에 조사한 결과 6년 동안에 팔린 그 음반이 10만 매였어요. 10만 매. 네, 그때 당시로는 정말 굉장히 그러면 세겠네요.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린 음반에
가수가 누구냐 하면은 미찌아코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거기 9만 명이었거든요.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도 초판이 3만 매나 매진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는데 우리 가요로서는 최초로 일본어로 취입되어 일본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레코드 가게마다 목포의 눈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난영은 만주와 중국까지 공연을 다니는 당대 최고의 여류 가수 반열에 올랐다. 목포의 눈물은 이난영의 눈물이 아닌 민족의 눈물로 바뀌면서 민족 혼이 담긴 국민 가요로 자리 잡는다. 그런데 그분도 100년의 그런 가수가 한 사람 날똥말똥입니다. 물론 남인수 선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돌아가신 박시순 선생이 늘 저하고 같이 앉으면은 남인수 씨나 이난영 여사 같은 그런 가수가 100년에 있어도 참 나오기 어려운 가수다. 일제강점기 호남 벌판에서 모은 쌀과 목화, 소금을 일본으로 빨아가는 빨대 역할을 해야 했던 목포항. 이 슬픈 현실이 난영의 애절한 음색과 맞아떨어지면서 목포를 알리는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다. 제가 그 이난영 선생의 목소리, 노래를 들을 때 느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림이 있어요. 심성이 굉장히 순수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픔을 견뎌낸 의지 같은 게 느껴져요. 아마 자녀 키우시느라고. 인생이 꼭 바깥에서 본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한때가 있으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난영 선생의 목소리를 들으면 목포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대중가요만큼 한나라의 국민성이나 지역성을 닮은 것은 없다. 1935년에 발표된 목포의 눈물이 끊임없이 불려지고 이어져 오는 것은 한국인의 전형적인 정서와 목포의 서정성을 잘 다독여주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부터 어렵고 소외된 시절을 건너오는 동안 우리의 암울한 정서를 달래준 어머니 같고 누이 같은 노래, 목포의 눈물이 새로운 세기를 맞고 있다. (90년) 전 난영이 태어나고 가수의 꿈을 키웠던 그 거리를 장년이 된 난영의 아들딸이 찾았다. 이난영을 사랑했던 목포 사람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 (54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후 처음으로 찾은 어머니의 생가터. 말로만 들었던 어머니의 동상을 처음 본 딸 숙자 씨는 생전에 어머니를 대한 것처럼 목이 메인다.
국내 프로야구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80년대부터 호남에 연고를 둔 해태 타이거즈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행복했고 하나가 되었다. 응원가 치고는 느리고 애젓뛴 가락. 그러나 승리에 대한 응원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어김없이 사람들은 목포의 눈물을 불렀다. 우익수적 적시타. 더없이 슬픈 눈물의 노래 같지만 부르고 나면 어쩐지 힘이 생기는 삶의 뒷심 같은 노래. 1930년대 발표된 노래 하나가 7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006년 3월 22일) 이난영 기념사업 추진회가 난영의 음반을 CD로 새롭게 제작,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다. 목포의 눈물을 비롯한 난영의 히트곡을 전성기 시절의 목소리로 되살린 이 행사는 난영의 노래를 우리 시대의 문화 아이템으로 복원시키려는 그녀와의 동행, 그 첫걸음이었다. 고향의 마음 항상 들으면 정답고 기분 좋고 옛날 흘러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으니까 딱 이 노래 들으면 딱 목포 생각나잖아요. 어린 시절 일본에서 난영의 노래를 들었다는 제일교포는 노래의 신이라고 표현할 만큼 난영의 노래에 애정을 갖고 있다. 뭐 전설 중에 뭐 유인이라 할까요? 좀 그렇게 노래 신이라고 하면 되죠. 네네. 속칭 양동 육거리로 불리는